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4월 2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좀 엄중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안을 했던 이재명과의 회담, 이재명은 영수회담 이렇게 부르는데 영수회담이 아니죠. 단독회담이죠. 이재명과의 단독회담을 제안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릴 때는 이재명이 8번 영수회담 하자고, 본인의 명칭은 영수회담입니다. 그렇게 졸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영수회담이란 게 지금 맞지 않다. 지금 체제에서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과거 상김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었고, 그래서 맞지 않다. 그 이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은 영수회담, 본인의 이름을 붙이든 말든 어쨌든 총선 이후에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이재명이 국정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수회담으로 이름을 붙이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만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법원과 이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 대통령과 같은 급의 정치 지도자 이런 것을 내세워서 좀 수사도 느슨하게 하고 재판도 막 연기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이재명의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만약에 이 회담이 열리면은 결국은 안 연 것만도 못한, 아예 없었던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가 있고, 이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덫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파국으로 몰고 가는, 전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서 조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 이 국정 운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본인들의 사법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에 이게 이용될 수도 있다. 그런 저는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날짜,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형편이 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 중에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죠. 5일 중에서 이틀 3일, 그러니까 주말 빼고 닷새 중에서 이틀이나 사흘은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기간에 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지금 화요일 재판 받았고, 모레 금요일 또 재판 받으러 가죠. 자, 그런 데다가 날짜도 빠듯해서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노림수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단독 회담에서 뭘 노리고 있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담을 열어봤자 성과가 나올 것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회담을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이 끌고 가서 나중에는 대유투쟁,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대유투쟁의 그것을 강화하는 빌미만 줄 뿐이다. 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 양쪽이 생각하는 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전혀 상반됩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까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 그리고 국정 현안 폭넓게 논의. 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민생의 방점을 찍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민주당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실무 회동에서 엄혹한 총선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 총선 민심을 전부 다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 운영 기조 전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바꾸라. 양쪽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민생하는데 한쪽은 국정기조 바꾸라. 그리고 이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어떻게 국가 재정 문제 같은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포퓰리즘 선거 때부터 계속 이것을 이용을 했죠. 자,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 1인당 25만 원, 한 가구 10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건 이재명이 총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총선 끝나고 나서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거는 꼭 이야기해서 간철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막 박수를 받았죠.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현금 포퓰리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이것을 좀 변형된 형태라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가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운영 기조 전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것이죠. 국가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포퓰리즘, 현금 포퓰리즘에 흔들려 버리는 그 사례를 또 남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야기 요구한 게 뭐냐면은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랍니다. 사과하라. 거부권 행사 사과하라. 자, 이 다수 야당의 행포로 계속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유일하게 그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런데 그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걸 사과하라는 겁니다. 이재명 앞에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올리자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무협의에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하라. 자, 최상병 사망사건 이 특검은 이거 지금 그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원래 특검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하면은 이 특검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 수사하는 것도 못 믿겠다. 특검하자. 이 특검하는 것은 자기들 입맛대로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탈탈 털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직권남용 이런 걸 걸어서 지금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 위해서 이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탄핵 자락 가는 걸 같이 하는 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동의를 해주면은. 자,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오늘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총선에 의해서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 지금 모든 것은 자기들을 붙이는 게 총선에서 이겼다고 국민의 뜻이 여기 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오늘 최상병 사망 사건의 그 사망 사건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지금 회담하러 가기 전에 이런 거 다 제시를 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 따라라.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요구들이 많죠. 추미애. 곧 이제 국회의장에 뭐 출마한다는 추미애 당선자는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단독회담, 자기들은 영수회담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의제로 올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의제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총선 때 이채 양명주 가지고 이 득표를 많이 했다. 이채 양명주를 다
두 사람 회담하는데 영수회담 자기들 표현으로 거기 의제로 올려야 된다. 이채양명주가 뭡니까? 이태원, 최상병, 양평, 계담, 고속도로 계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리고 명품 가방이라고 자기들 주장하는 그 함정 몰카, 그리고 이채양명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의혹. 자, 이걸 전부 다 올리자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의제로 올려서 논의를 하자는 거죠. 또 하나, 인사권, 그 국무총리와 관련된 그 인선도 논의하자.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자기들 안에서는 이 뭐 주호영이면 적당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호영을 지명하면은 우리가 이 인준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인사를 그냥 뭐 주무르려고 하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회담을 과연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영수회담이란 이름으로 본인들은 영수회담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언론도 영수회담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 회담을 하면은 그 자체로 아주 나쁜 전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3년 동안 걸핏하면 영수회담하자. 거기다가 또 아직 그 22대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조국은 제3당의 대표 자격으로 나하고도 회담하자. 아직 제3당 대표 아니죠. 5월 30일 임기가 시작돼야지 제3당이 되는 거고 12석 가지고. 그리고 대표 자리는 구속되면 대표 자리도 다 날아갑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준석도 세석 가지고 나와도 단독 회담하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이재명과 회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재명의 회담 요구에 응한 것은 결국 협치죠. 협치. 그 언론에서 이야기 많이 하고 뭐 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협치라는 것은 국정 운영에 야당이 협조하는 것도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야당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동시에 이 회담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협치는 무슨 협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최근에 갓 임명한 이재명의 신복이죠. 민형배.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그 민형배를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첫 마디가 민형배가 뭐냐면은, 라디오에 나와서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협치? 왜? 무슨 협치? 우리가 다수당인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자, 협치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이거 이재명의 말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민영배가 이야기한 거는. 전략기획본부장이 앉혔으니까는. 전략기획위원장. 그러면은, 아니, 자기들은 협치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회담을 하자. 그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지금 한다는 게 무슨 뭐, 사과, 거부권 행사 사과, 뭐, 특검, 탄핵의 자력을 깔려는 특검, 그 다음에 인사권 침해, 이채양명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들은 국회에서는 협치 안 해. 국정에서는 우리 그 이재명이 만나서 이야기해도 국회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국회의장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은 중립 아니다. 이제 이재명이 앞으로 막 그 특검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막 통과시킬 때 거기에 입맛에 맞게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경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정식도 국회의장 출마하려고 하는데 이 총선 민심 이야기합니다. 간철이 의장의 역할이다. 무슨 중립은.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이재명 당이 이 국회를 그러니까는 협치 없이 막 이끌어 가는데 국회의장이 거기서 도와주겠다. 역할을 하겠다.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충성 맹세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하는 사람까지 21대 때는 몰아준 의석에 대대로 부응 못했다. 그렇게 검수완박 이런 거 다 처리해놓고는 부응을 못했다. 단호하게 개혁에 매진하겠다. 22대 때는 더 심하게 하겠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과의 회담에 계속 응해야 되는가? 회담을 지금 열어야 되는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열면은 결과 나올 거 아무것도 없고 결국 자락만 깔아주고 이 소위 말하는 대여투쟁, 정권투쟁, 대정권투쟁 자락만 깔아주고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그나마 있는 지지층도 떠나기 십상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담을 열면 회담을 안 열어야 될 이유가 지금 이렇게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여기 회담을 해서 얻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른 데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어제처럼 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열고 하는 것이 변하는 모습이지, 이렇게 완전히 끌려가는 식의 이 회담을 하는 것,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한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 뻔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회답은 아니죠. 지금 협치를 필요 없다, 협치 필요 없다고 선언을 민주당 이재명이 한 마당에 이재명과 만나서 오히려 장을 만들어주는, 판을 깔아주는 그런 식의 회담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